지금도 가져가도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조정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받으면 모아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만 파악만 하시고 10월에서 정책이 좀 나올 기미가 보인다. 그리고 게임 산업도 사실은 크게 보면 초반에 말씀하신 IT의 어떤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, 그때 마이크로소프트가 뭐였죠? 블리자드였나? 뭐 이런 거 인수하려고도 하고 뭐 글로벌리 뭐 독과점에도 걸리고 막 이랬었잖아요. 네네. 굉장히 관심도, 클라우드 게임 이런 것들도 글로벌 IT 기업들도 막 관심이 있거든요.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. 자, 그러면 어쨌든 이 정책적인 모멘텀이 부재하다. 게임주 때문에 답답하신 투자자들이 뭐 국회 앞에 가서 시위를 하거나 용산에 뭐 대통령실 앞에 가서 게임주는 주식도 아니냐, 누구들은 게임주 없냐, 뭐 시위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덥잖아요. 더우니까 그거는 하반기 때 하면 좀, 네, 그 한 11월 달 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자, 지금 더우니까. 네, 게임주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실적이 기본적으로는 주가는 실적이 기반이지 않습니까? 실적이 네. 확 좋아져야 되는데, 실적이 좋아지려면 결국은 신작이 살아나서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고, 그렇죠?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정책이나 이슈들이 모멘텀이 터져지고 사면서 수급이 붙어지고 한 3박자가 맞아야 되는데, 그죠? 지금 네. 뭐 세계가 다 안 맞는 소위 산무 상황이니까 게임주가 재미가 없는 상황인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섹터는 그래도 이렇게 순환매라도 한 번씩 돌아요. 예? 예, 안 좋아도, 그죠? 네네.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리 5G 같은 경우도, 그죠? 놀랬습니다. 정말. 5G도 양치기 소년이에요. 그죠? 된다 몇 번 했어요. 그러다가 뭐 미국에서 뭐 바이든이 또 뭐 전 국민 초고속 인터넷망 사용한다 이러면서 확 올랐고, 그다음에 뭐예요? 건설주도 또 한 번 최근에 올랐죠, 그죠? 네, 뭐 조선 이런 거는 뭐 메인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 순환하는데, 게임은 진짜 못 와서 그런 어떤 트리거든 혹은 약간 그 순환매적 차원이던 네, 조금 기대를 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쯤 잡으면 될까요? 일단 3분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,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에서 11월 정도 때, 그때는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찬바람 불면. 그렇죠. 왜요? 이유가 있습니까? 네. 첫 번째로는 네. 10월에서 11월 넘어갈 때 저는 좀 이번에는 정부 정책이 나오진 않을까. 네. 이게 계속 기대감 얘기를 하는데 안 되면 지금 제가 뭐 앞에 나가서 피켓이라도 좀 들어야 되는 상황이 네. 되긴 하지만, 게임 산업들이 너무 지금 좋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는 로드맵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신작 모멘텀에 대해서도 사실상은 그 하반기 거의 11월, 12월 때 많이 나옵니다. 내년에 대한 그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.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,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지금도 가져가도 된다.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저가니까. 너무 이제 조정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계속 받으면 모아가도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상은 지금은 넥슨 게임즈나 네오위즈나 펄어비스 등이 아닌 이상은 네. 지금 좀 리스크가 좀 굉장히 크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흐름들을 전체적으로만 파악만 하시고 10월에서 정책이 좀 나올 기미가 보인다. 그리고 그 부분에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리스트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때는 좀 진입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추가 매수도 그때는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성장주가 주가 빠질 때 고민이 그거죠. 가치주는 빠지면 밸류를 들이대고 사는 거예요. 그래, 또 빠져? 그래, 또 사봐. 또 빠지냐? 싸잖아, 전보다 더 싸졌잖아. 그렇죠. 네. 그러면서 야, 이제 더 이상은 못 사겠다. 그럴 때 오르거든요. 사실 가치주는요. 네, 오르는데 성장주는 사실은 원래 그 기대감을 많이 가져다 쓰고 예를 들어 PR 기준은 높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사실은 그 전에 PR이 뭐 80배 하던 게 60배 됐다고 해서 싸진 건 아니잖아요, 그죠? 그래서 고민이 있어요. 게임주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, 게임주가 이제 없으신 분들은 그래, 그러면 이제 슬슬 눈여겨보다가, 그죠? 좋아질 때쯤 이제 사면 되고, 문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, 그죠? 가져서 물려서 있는 분들이 고민이죠. 카카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당장은 아니지만 하반기 중에서도
이제 4분기 정도를 생각하면서 눈여겨봐야 될 게임즈는 어떤 건지 얘기를 먼저 하고요. 하고 시간이 혹시 되면 비슷한 속에서 이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 얘기도 조금 시간 되면 이따 한번 해볼까요? 근데 게임즈 그러면 제한적으로 볼만한 건 어떤 게 있습니까? 네. 먼저 그 보유하고 계신 분께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언젠가는 이 부분에서 극복을 하게 될 겁니다. 예. 주가는 언젠간 다시 또 올라갈 수는 있거든요. 그래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괴로워도 일단 버텨보자. 버텨보자라는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에 대해 그 게임 관련된 종목들이 순환매가 다른 쪽 섹터보다는 굉장히 좀 나오진 않습니다. 나오진 않지만 그만큼 어느 정도 시련을 이겨내고 헤쳐나가다 보면은 분명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.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잘 버틴 건데요. 이제 이게 소위 주식을 사가지고 고점에 사가지고 물리면 어려움이 뭐냐면요. 그래서 더 사. 그래 더 사자. 더 사서 물타기 했어. 그죠? 네네. 그래서 이제 평단을 좀 낮춰놔서 주가가 오르면 뭐 제자리 오거나 손실이 줄어들면 야 이게 40% 손실이었는데 지금 20%로 줄였어? 혹은 이러면서 물 타가지고 간신히 원본되면 야 탈출하자. 그죠? 네. 그때부터 주가가 오르고 그죠? 그렇죠. 네. 그래서 이게 참 힘들어요. 그래서 저도 이게 참 아쉽죠. 아쉽고 지금 제가 뭐 밝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웃기는 하지만 속은 저도 속도 썩어요. 그래서 기회를 찾는 거니까. 그래서 어떤 기업 좀 볼까요? 일단 제 첫 번째로는 가상자산 리스크 관련된 기업들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. 그 대표적으로 위메이드가 오늘 좀 오르긴 했지만 일단 지금 리스크가 좀 남아 있고 넷마블도 지금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. 넷마블도 아까 말씀하신 가상자산 이런 게 또 엮여 있군요. 네네. 그리고 뭐 컴투스도 좀 어느 정도 엮여 있긴 한데 결국은 뭐 디테일하게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만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은 그 리스크가 해결이 됐을 때는 넷마블도 제가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점에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 한다면 위메이드나 넷마블은 괜찮다.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피해 거짓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. 그래서 네오위즈도 장기적으로 볼만하기는 한데 주가가 계속 좀 많이 올라갔었던 이전의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어느 정도는 기다려보자. 이것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오위즈도 뭐 지난 피해 거짓 얘기를 한참 있었는데 최근에 주가 또 많이 빠졌네요. 그렇죠. 그만큼 게임에 대한 관심도가 거의 많이 없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한적으로 네오위즈나 뭐 넥슨이나 얘기 있었는데 네오위즈도 좀 올라오는 것 같다가 최근 보니까 주가가 또 돌아다 빠졌네, 그죠? 네네. 그래서 일정을 좀 확인을 해보니까 피해 거짓에 대해서도 9월 19일 글로벌 출시 예정이고 이제 아시아, 중국, 뭐 대만, 일본에 좀 집중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전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크래프톤의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한 그 상황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. 반복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60프레임 최적화에 대해서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 한다면은 저는 지금도 진입도 가능한데 수급이 워낙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다. 언제 공개하는 거? 지금은 아직 공개를 정식 버전은 공개를 안 하는 거군요. 네, 그 6월 27일 그러니까 저번 주까지 데모 체험을 좀 진행을 했었고 9월 19일에 이제 글로벌 출시 예정이다 9월에,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구간만 잘 버텨준다 한다면 좀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파악하고 있고요.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좀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 그 붉은 사막에 대해서 그 정식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데 이게 신규 인게임 영상이 그 8월에 출품될 예정입니다. 8월에 출품될 예정이고 2024년 1분기에 출시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하반기 개발 완료로 지금 이 기업이 목표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현재 주가나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해서 펄어비스는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. 이에 지금 봤을 때도 그 펄어비스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소니 있지 않습니까? 그 소니가 게임 및 그 엔터 전담 법인인 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있습니다.
근데 그 소니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에 관련된 협상을 좀 진행을 했다라는 좀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. 물론 이제 지분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뤄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소니를 통해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펄어비스는 굉장히 좀 유효하다.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 기업을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하시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계속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시면은 내년에 좀 굉장히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넥슨 게임즈는 중국의 블루 아카이브 하반기 정시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. 지금은 좀 약간 일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비중은 적게 가져가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게임즈 전반적인 얘기를 했고요. 언제쯤 게임즈가 돌아설 수 있을까? 또 돌아서게 되면 어떤 기업을 주목할까? 제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. 네이버 카카오 뭐 말을 꺼내놨으니까 그죠? 또 그냥 쌩까고 갈 수는 없고 그죠? 이제 워낙 많이 떨어서 바닥에서 조금 반등은 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반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왜냐하면 사실은 게임즈 흐름도 네이버 같은 플랫폼하고도 또 사실 일정 부분 또 같이 올라갈 때 가잖아요. 네네.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보세요? 국민주. 네. 일단 이게 두 종목 중에 네. 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 한다면 네. 저는 네이버를 선택할 것 같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봤을 때는 국민주는 맞고 네. 그리고 또 IT 쪽에 그 이러한 온라인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잖아요. 플랫폼적인. 근데 다만 이 두 기업 모두 GPT와 관련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네이버는 하이퍼 클로바 X라는 그게 이제 출시될 예정인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. 그러니까 네이버, 카카오 둘 중에 뭐가 더 낫냐면 네이버가 왜 좋냐 하냐면 사실상 이전에 2004년대인가요? 그때는 이제 우리가 다음 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? 예. 근데 지금은 다음 이용자가 많지는 않잖아요. 네이버 쪽으로 네이버로 거의 검색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언론사의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 네이버에 등재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라고 예. 들었습니다. 그만큼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죠. 그렇다 보니까 하이퍼 클로바 X에 대해서도 분명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이 검색량이 많고 빅데이터화를 통해서 접목을 계속시키면서 그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이버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. 카카오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, 3년 동안 좀 어느 정도 사업적인 부분들을 좀 정비를 좀 하고 그렇게 가야 되지만 본격적으로 좀 주가가 많이 좋게 그 탄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긴 합니다. 아니,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이제 탄력 받을 때가 오긴 온다고요?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쉽지 않다고요? 네네. 네네.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에서 보면 그래도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네이버 쪽이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다. 네네 그렇습니다. 네. 그러게요. 투자자는 네이버 카카오도 물려가지고 고생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. 게임즈도 마찬가지인데요. 뭐 당장 돌파구가 사실 있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이제 눈여겨 보면서 전략을 세웠으니까 맞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게임즈 이야기 프레스티지 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